안녕하세요. 성실한 드레스 투어 편, 오늘은 메종레브 샵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메종레브의 응접실이고요. 잠시 대기하시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스튜디오 촬영 외에 드레스샵에서 가봉 스냅 촬영을 원하시는 신랑 신부님들께서도 이 공간을 활용해서 예쁘게 웨딩 촬영을 하시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있고 또 이 안쪽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안쪽 룸으로 보면 이렇게 애프터 드레스 라인이 쭉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니팩캡 라인들이 쭉 걸려 있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유색 드레스들도 예쁘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드레스가 전시되어 있는 이 공간도 가봉 스냅을 촬영하실 때 적극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예쁜 사진들을 많이 남기실 수 있어요. 메종레브 드레스 샵은 지정 진행이 가장 많은 드레스 샵 편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지정 진행이 뭐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정 진행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진행은 드레스 투어 일정을 진행을 하지 않고 특정한 샵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을 지정 진행이라고 해요. 지정 진행을 하셨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100에서 300만 원대 정도의 드레스 샵들은 할인되는 폭들이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아주 많게는 50만 원 정도까지 금액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하이엔드 샵이다 라고 하는 이제 500만 원대 이상 총 금액의 15%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금액대 자체가 뭐 500, 600, 700 이렇게 금액대가 좀 크다 보니까 15% 할인을 받았을 때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혹은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할인받아서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 샵을 진행하시는 신부님들께서는 요즘 지정 할인을 받아서 샵 지정 진행을 많이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정을 했을 때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거는 선택 사항이긴 한데요. 제가 이 공간을 굉장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봉 스냅이라고 해서 이 장소를 대관해서 촬영을 하시기 원할 경우에는 대관 비용이 약 1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금액 할인을 받으시거나 혹은 대관료를 서비스로 받아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샵 지정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샵 지정 이후에는 샵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한 것을 취소를 했을 때는 위약금이 발생되거나 혹은 계약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따로 환불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꼭 이 샵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지정 진행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정 진행을 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봤고 지정 진행을 했을 때 단점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예비 신부님들 입장에서 이 샵도 궁금하고 저 샵도 궁금하고 좀 다채로운 샵을 피팅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지정 진행을 했을 때는 드레스 투어 일정이 불가해서 그런 좀 다양한 호기심을 채우기는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정을 하지 않고 드레스 투어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레스 투어 일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샵마다 다양한 스타일을 접해보고 피팅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이다 라고 한다면 한 샵당 드레스 투어를 할 때 비용이 일반적인 샵들은 5만 원, 이렇게 하이엔드 샵들은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3곳 정도를 하이엔드 샵으로 둘러본다 라고 했을 때는 투어 비용만 한 30만 원 정도가 들게 되고 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폭 자체가 막 15% 이렇게 들어가진 않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 진행과 드레스 투어 두 가지 방법으로 드레스 샵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봤는데요. 메종레브라고 하는 드레스 샵은 제 신부님들의 통계를 봤을 때 지정 진행이 가장 많은 드레스 샵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본식 드레스는 부모님들께서 아니면 어른분들께서 좋아할 만한 아주 단정하고 단아한 스타일이 많고 촬영용으로는 아주 좀 파격적이고 섹시하고 아주 유니크하고 다채로운 스타일들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어서 본식 때는 아주 좀 단정한 이미지로
촬영 때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스타일을 골고루 갖춘 샵이다 보니까 정말 지정 진행이 가장 많은 샵이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해보았고, 그래서 오늘 드레스 투어를 하고 피팅을 해보면서 예쁘게 또 다양한 스타일들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응접실에서 이제 4층 피팅룸으로 내려가서 예쁘게 또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실크 드레스로 아주 단아하게 피팅을 해봤습니다. 지금 브랜드는 안토니오 리바라고 하는 브랜드고, 실크 드레스 중에서 가장 또 탑 티어가 아닌가 싶은 드레스입니다. 실크 드레스가 로망이지만 너무 간결한 느낌이라든지 폭이 너무 슬림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신부님이라면 안토니오 리바가 완벽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드레스를 보더라도 탑선의 느낌이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고 한쪽이 이렇게 살짝 언밸런스로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단조롭지 않은 디자인이어서 더 매력 있게 예쁜 것 같아요. 안토니오 리바는 뒷모습이 아주 예쁜 브랜드예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시는 아니면 혹은 했던 신부님이라면 안토니오 리바의 뒤태를 보시면 저 드레스는 안토니오 리바다 라고 느끼실 정도로 시그니처 백 포인트가 아주 예쁜 드레스입니다. 그리고 허리 라인이 살짝 로우 웨스트이면 오히려 키가 더 작아 보이시고 조금 더 통통해 보이는 신부님들이 계시는데, 안토니오 리바는 대부분의 좀 디자인들이 하이웨스트 패턴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허리 라인 더 잘록해 보이고 전체적인 비율이 더 예뻐 보이는 실크 드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크 드레스이지만 폭도 아주 웅장한 편이고 어두운 식장에서도 이렇게 빛을 반사하는 소재이다 보니까 전혀 묻히지 않는 드레스이고, 야외 결혼식을 진행을 하실 때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요거는 뒷모습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토니오 리바는 백 포인트가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예요. 지금 이렇게 물결치는 느낌으로 백포인트를 달아봤는데 리본 모양의 뒤태 포인트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형태의 포인트도 있고, 이거는 뭐 드레스를 셀렉하신 이후에 이 부분만 바꿔서 달아드릴 수 있는 연출이다 보니까 뒤태 또한 자기의 스타일에 맞춰서 연출을 할 수 있는 드레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토니오 리바가 앞태 뒤태도 다 예쁘지만 살짝 이 옆태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쉐입들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등까지 훅 파여있는 스타일도 너무 예쁘고, 지금 드레스에는 좀 깔끔한 느낌의 실크 튤 베일을 써봤는데요. 만약에 식장이 어두운 신부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좀 반짝이가 가미된 비즈 베일을 연출을 해드리기도 하고, 뒤태가 좀 더 웅장했으면 좋겠다 라는 신부님들은 베일에 레이스 끝단 처리가 되어 있는 베일로 연출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레스에는 깨끗하게 지금 드레스랑 베일을 연출했다 보니까 헤어 장식을 이렇게 패브릭으로 장식을 해봤는데 아주 고급스럽고 단아한 스타일링으로 제격인 것 같아요. 메종레브에서 두 번째로 피팅한 드레스는 에드가르도라는 브랜드이고요. 메종레브에서 독점으로 수익 바잉을 하고 있는 드레스입니다. 지금 쭉 피팅을 해보는 드레스들은 본식용 드레스로 또 어른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 위주로 쭉 피팅을 하고 있는데, 이 드레스는 긴팔이기도 하고 허리 라인을 아주 강조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어른분들이 정말 또 좋아하실 디자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까지 뭐 꽉꽉 막혀 있고 긴팔이지만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잘 잡아주는 드레스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피팅을 하면서 허리 라인이 엄청 잘록해 보인다, 스커트 라인이 너무 예쁘네 라고 감탄을 할 정도로 너무 예쁜 디자인이고, 제가 메종레브 피팅 오기 전에 에드가르도에 대해서 또 한번 서치를 쭉 해봤는데요. 에드가르도가 또 남긴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여성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의 웨딩 드레스는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사랑되어야 할 보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 드레스를 피팅을 해보니까 정말 타임리스한 클래식한 베이스에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모티브들이 얹혀져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멋진 말을 남긴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드가르도 라인은 기본 라인은 아니고 추가 금액이 있는 라인이기는 한데요. 기본 라인에서 200만 원 추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처음 드레스를 입는 퍼스트 웨어 진행을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금액이 또 200만 원 추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본 라인을 진행을 하는데 브랜드를 업할 거고 퍼스트웨어까지 진행을 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 총 추가 금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퍼스트웨어를 진행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셀렉한 드레스의 컨디션이 내가 결혼식을 하는 그 당일까지도 쭉 보존이 된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본식 드레스를 셀렉하는 팁에서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추가금이 있는 드레스를 피팅할지의 여부 이런 것들도 본식 드레스 가봉하기 전에 미리 염두를 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에드가르도는 흔히 볼 수 없는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는 드레스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에드가르도는 앞모습도 예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드레스처럼 뒤태가 굉장히 예쁜 드레스예요. 그래서 홀이 좀 웅장한 곳에서 진행을 하시는 신부님이다 라고 해도 소재가 좀 가볍지만 뒤태의 웅장함으로 멋진 피팅을 할 수 있는 드레스입니다. 뒤태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에드가르도의 뒷모습은 이렇게 끝자락이 아주 웅장한 편이에요. 그리고 베일도 드레스마다 세트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입장할 때 뒷모습의 임팩트가 아주 어마어마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드레스는 언밸런스로 표현되어 있는 어깨 장식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베일을 딱 뒤로 넘겨볼 때 이 포인트가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거울에 비친 제 모습도 이 포인트가 아주 매력적으로 예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입어본 드레스는 주아이르 무라드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앞서서는 실크 소재와 레이스 소재를 선보여 드렸는데 본식 드레스다라고 하면 비즈를 또 빼놓을 수 없죠. 메종레브는 또 지정이 가장 많은 이유, 이렇게 소재가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샵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실크나 레이스 좀 단아한 느낌들을 선호했지만 또 촬영을 하시고 나서는 또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소재로 지금 피팅을 해봤고, 주아이르 무라드는 지금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디자이너다라고 불릴 만큼 아주 다재다능한 디자이너인데요. 끊임없이 여성의 실루엣을 연구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이다 보니까 제가 이 드레스를 피팅했을 때 뭔가 볼륨감도 더 있어 보이고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전체적인 쉐입이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피팅을 하자마자 너무 만족스럽다, 너무 내 자신이 예뻐 보인다 라고 하는 드레스 착장이었고, 신부님들 뿐만 아니고 레드카펫을 밟는 여자 스타들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요거는 베일을 좀 앞으로 이렇게 써봤는데요. 항상 쇼를 보면 베일을 이렇게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종레브 피팅을 올 날을 기다리면서 평소보다 운동을 한 10분 정도 더 뛴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베일을 앞으로 써서 모델들이 워킹을 하는데 너무 멋스럽고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세팅을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는 안쪽엔 이렇게 슬림 라인인데 겉에 이렇게 투웨이로 입을 수 있는 스커트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뭐 촬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변형도 있고, 근데 이제 본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앞모습은 굉장히 슬림한 예쁜 라인을 보여주면서도 뒷모습은 또 웅장하게 웅장을 잃지 않는 디자인으로 피팅을 해주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드레스는 앞모습을 봤을 때는 슬림한 디자인인데 뒷모습은 이렇게 풍성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하객분들이 뒷모습을 보실 때도 좀 웅장함을 잃지 않게 피팅을 하실 수 있고, 이 베일이 저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본식 드레스를 셀렉할 때 꿀팁을 또 안내를 드려보면, 앞서서 피팅을 해봤던 실크와 레이스를 입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드레스를 입었을 때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식 드레스 셀렉을 오시기 전에는 꼭 예식 스타일의 무드를 꼭 생각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워 미팅을 진행하는 베뉴에서 하시는 신부님이다 라고 한다면 플라워 컨셉을 전체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하실지, 뭐 전체적으로 화이트 그린으로 할지 아니면 색이 조금 진하게 들어가는 포인트 컬러를 하실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드레스를 셀렉하는 그 스타일이 아주 많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예식 스타일, 예식의 무드를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 부분을 꼭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나 실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라인에 따라서도 분위기 자체가
엄청 달라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본식 드레스를 고를 때 꿀팁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내가 하객분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은지 그거를 꼭 생각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은 크게 나누자면 뭐 단아하고 청순하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또 러블리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느낌은 굉장히 좀 세련되고 뭐 도시적인 느낌이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파트를 좀 나눠 오시면 드레스 셀렉 하시기가 훨씬 좋을 것 같고, 이에 맞춰서 소재를 실크로 할 것인지 뭐 레이스로 할 것인지 뭐 플라워 모티브가 들어간 걸로 할 것인지, 비즈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쨍한 비지로 할 건지, 이런 소재도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드레스 라인도 아까처럼 풍성한 라인 중에서도 아예 벨라인, 그리고 A라인, 지금처럼 슬림라인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본식 드레스 셀렉을 오실 때는 예식 장소의 무드, 그리고 하객분들한테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 이걸 꼭 생각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금이 있는 드레스를 입어볼지 그 여부도 같이 생각을 해오시면 훨씬 본식 드레스를 셀렉하시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피팅한 드레스는 줄리비노라고 하는 브랜드이고, 여성의 관능미를 잘 표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이런 요소들이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의 수공예품, 그리고 프랑스의 레이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수공예품, 모든 각 분야의 장인분들이 모여서 드레스 한 피스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소들이 너무 재미나고 예쁜 브랜드이고, 지금 촬영용 드레스를 피팅을 하면서부터는 촬영용 드레스를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촬영용 드레스를 고를 때 꿀팁 가장 첫 번째는, 저는 두 분께서 촬영하시는 스튜디오의 사진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의 컨셉을 오롯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스튜디오마다 가지고 있는 배경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링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물론 짜드리기도 하지만 신랑 신부님의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맞춰서 셀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를 피팅을 할 때 좀 떠오르는 스튜디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떠올랐던 스튜디오 3곳을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첫 번째는 이경호 포토그래피에서 너무 제격일 드레스일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이 스튜디오의 야간씬 촬영을 하셔도 너무 멋질 것 같고, 세 번째는 아테소 스튜디오 노을씬을 찍거나 뭐 야간씬 촬영을 할 때도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될 드레스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앞모습도 슬림하고 너무 예쁘지만 뒷모습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뒷모습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 드레스는 이렇게 뒤태 포인트가 아주 매력적인 드레스이고, 지금 이 엉덩이 부분까지도 훅 파여있는 뒤태가 너무 예쁜 드레스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울을 딱 보니까 다리 라인이 이렇게 시원하게 비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이너 스커트를 입어서 좀 가릴까? 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라인이 보이는 자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테라스 씬을 촬영을 하거나 창가 씬을 찍거나 야간 씬을 찍었을 때 뒷모습에 백포인트로 촬영을 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촬영 때는 정말 본식 때 셀렉하지 않을 드레스를 셀렉하는 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촬영 드레스 셀렉의 꿀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본식 때는 이렇게 막 다리 라인이 환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셀렉하지 않을 대부분은 고를 예정이니까, 이런 라인들은 촬영 때 꼭 남겨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촬영용 드레스로 두 번째 피팅을 한 드레스는 나르도스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나르도스는 미국 디자이너 브랜드이고, 이 디자이너는 애프터웨어 그리고 커스텀 웨딩드레스를 제작을 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파티웨어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재미있고 실험적인 디자인이고, 뭔가 이 착장을 입었을 때 모바일 청첩장에 이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을 수록을 했을 때 정말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딱 보여지는 착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촬영용 드레스는 뭔가 다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요새의 추세는 나만의 뭔가 포인트 컬러가 하나 들어가거나 포인트 착장이 하나 들어가는 구성을 했을 때, 뭔가 그 모바일 청첩장을 받아보거나 포토테이블 사진을 막 구경하시던 하객분들도 반응이 오히려 뭔가 포인트 되는 드레스를 더 많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각인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드레스는 나만의 착장을 원한다 라고 하는 신부님들한테 꼭
피팅을 해봐 드리고 싶은 드레스예요. 그리고 웨딩드레스 셀렉을 할 때 꿀팁을 또 여기서 한 가지 안내드리면, 촬영용 구성들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촬영 때 구성은 대부분 드레스 3벌 기준인데, 이 3벌을 화이트로만 3벌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화이트 둘에 컬러 1벌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완벽한 한 착장으로 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쁜 드레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요새 또 하시는 거는 화이트 2벌에 컬러 1벌,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가 되거나 좀 유니크한 착장, 이렇게 해서 총 4벌을 가시는 신부님들도 계시기는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스튜디오의 타임마다 또 드레스 벌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고, 내가 화이트 3벌로 할지, 아니면 화이트 2벌에 컬러 1벌을 할지, 아니면 화이트 2벌에 뭐 컬러 1벌 그리고 포인트 되는 착장 1벌 이렇게 갈지, 이런 구성들도 대략 좀 틀을 정해 오시면 훨씬 드레스 셀렉을 하시기에 용이할 거예요. 이 드레스는 요 슈즈에 깃털 포인트를 넣어봤는데, 이렇게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슈즈 묶는 씬 이런 거 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그냥 이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뭔가 신랑님 그 자켓 위에 걸쳐가지고 찍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링을 매칭해서 이렇게 좀 통일감을 주는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6번째로 피팅한 드레스는 촬영용으로 피팅은 했지만, 이 드레스는 원래는 이제 본식용 드레스이기는 해요. 브랜드는 주아이르 무라드라고 하는 브랜드이고 타프타 실크 소재예요. 이 드레스를 피팅을 하면서 또 떠오르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요즘 너무 핫한 아이브 스튜디오, 그리고 클로드 스튜디오. 이제 간결한 인물 중심 스튜디오 촬영을 하시는 신부님들께서 이렇게 좀 깔끔하고 하지만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로 입고 촬영을 하신다면 너무 또 예쁘게 잘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레스는 이쪽을 찍을 때랑 또 다른 느낌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입을 때는 이렇게 어깨 라인이랑 목선이 딱 드러날 수 있게 우아하게 촬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촬영을 할 때는 아주 큰 리본이 달려 있는데, 사실 이 리본이 그냥 본식용이거나 그냥 뭐 눈으로 봤을 때 포인트는 굉장히 좀 커 보이고 과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포인트가 촬영을 하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런 큰 포인트가 있을 때 얼굴도 되게 작아 보이고, 사진상에 표현되는 거는 눈으로 봤을 때의 느낌이랑 또 완전히 달라 보이니까, 이렇게 좀 투웨이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져가시면 다채롭게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파씬에서 막 요정같이 촬영하는 뭐 컨셉이 많지 않은 스튜디오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그냥 앉았을 때 그냥 좀 패션 화보 같고 그냥 뭐 룩북처럼 이렇게 간결한 느낌으로 촬영을 해줘도 너무 예쁘게 잘 담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드레스는 또 재미있는 요소가 이렇게 슬릿이 있어서 신랑님이랑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서는 씬 이런 걸 찍을 때도 너무 심심하고 밋밋하게 촬영을 하는 것보다 살짝 다리 라인을 보여주는 씬을 촬영을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뒷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뒷모습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드레스의 뒷모습은 이렇게 뒤에 세트 리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 장식이랑 이 리본 포인트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고, 전 이 앞모습도 되게 예뻤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는 뒷모습도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정면만 찍는 것보다는 뭐 앞, 옆, 그리고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찍는 씬 좀 다양하게 찍다 보니까 이런 씬들도 같이 남겨두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리본 때문에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죠, 이 뒤태를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보다 사진에 잘 담기는 드레스를 셀렉하는 것이 드레스를 셀렉하는 꿀팁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리본이 단쪽과는 또 다르게 이게 오픈되어 있는 쪽은 이 라인감을 되게 예쁘게 표현되는 사진을 촬영해두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촬영 드레스를 셀렉할 때는 풍성 라인 드레스 한 벌 정도는 꼭 가져가시는데, 풍성 라인 드레스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뭐 쪼그려 앉는 씬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일명 계란 후라이 씬이라고도 하죠. 이 씬을 찍거나 혹은 쇼파 씬 촬영을 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 이 정도로 스커트가 웅장하면 얼굴 되게 작아 보이고 좀 더 웅장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커트 자락은 완전히 풍성한 드레스는 한 벌 정도 꼭
가져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 촬영 드레스 셀렉할 때는 모든 라인을 다 똑같이 가는 것보다는 풍성 드레스 한 벌, 그리고 슬림한 드레스 한 벌, 그 외에 뭐 중간 라인을 가거나 선호하는 라인 혹은 컬러 이렇게 셀렉을 하시면 다채롭게 촬영을 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정이 가장 많은 드레스 샵 편으로 메종레브에서 드레스를 총 4벌이나 피팅을 해봤는데요. 앞전 3벌은 본식용 드레스로, 그리고 4번, 5번, 6번은 촬영용 드레스로 각각 피팅을 해왔는데, 메종레브는 본식 드레스는 또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드레스들 위주로 입어봤고, 촬영 때는 이제 또 제가 부제를 정해놨는데, 부제 촬영은 내 맘대로 편으로 다채로운 스타일을 피팅을 해봤어요. 그래서 메종레브는 본식에는 좀 깔끔하게 가고, 촬영 때는 좀 더 내가 다채롭고 나만의 착장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신부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모든 수요와 꿈과 희망을 다 맞춰줄 수 있는 샵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정이 굉장히 많을 드레스 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다양한 착장을 입혀주시고 스타일링 해주신 우리 또 세희 실장님, 그리고 진영 대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예쁜 드레스 마구마구 입혀주라고 또 촬영을 허락해주신 우리 원장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예쁘게 포스팅하고 또 업로드해서 많이 샵에서 만나 뵐게요.